중국에 있는 댓글 부대 규모가 4천만이다. 4천만. 재소자들이 수당받지 못해 유급은 아니지만 댓글 활동에 따라 형기를 감형해준다. 이런 기가 막힌 대표적인 게 바로 2023년 8월에 있었던 한중 축구 8강전 아시안 게임. 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응원이 더 많았잖아요. 네. 중국 응원한다 사람이 56%인지. 아니요, 최고가 92% 찍었어요. 최고가 92%. 한국 응원하는 사람이 210만 명인데 중국 응원은 2,305만 2,300. 서울이나 경기도. 서원이 4천만이지. 서원이 4천만이야. 자, 지금 광화문 집회에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뭐 4만 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광화문도 4만 명이 모였다라고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광화문 얘기를 처음 했네. 광화문도 4만 명이나 모였었고요. 대전도 뭐 경찰 출사 17,000명이라 그러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광화문에서 민주당도 모였대요. 민주당 모였는데 지금 거의 언론 보도가 너무 비교되니까 비교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령을 내려가지고 안국동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의원들 80명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게 다예요. 그렇죠. 예. 깃발만 나붙겨 사람은 별로 없고.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 11월 달 있잖아요. 네.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위반 선거 나오기 직전에 여론몰이 하려고 네. 서울역 앞에 모여라라고 했고 당위원장 통해서 출석 체크한다라고 했는데도 10,000명 겨우 넘는 수준으로밖에 안 모여가지고 굉장히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살풍경이 나왔었죠. 모이라고 하면서 모여라 그럼 지령을 내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알바비가 안 나오니까. 예, 돈 안 주면 네.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의원들이야 뭐 월급 받으니까 나오지만 문도장 찍거나 해야 예, 되니까. 보좌진들까지야 억지로 나오겠지만 원래 의원들이 지역 구민들을 한 100명, 200명 데리고 와야 이게 사람들과 되는 거. 버스 그렇죠. 몇 대냐 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그게 다 돈인데 돈 안 주고 누가 그걸 데리고 와 지금. 그렇죠. 네네. 지금 뭐 공천 페이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전은 더 심합니다. 대전은 네. 저렇게 사진에 다 못 담을 정도로 지금 사람이 많은데요. 어마어마하십니다. 저 반대편 가면은 네.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있대요. 네. 거기는 800명, 700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모인 거에 한 20분의 1 네.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모였다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교가 되죠. 저 대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언론도 대전지방경찰청이 2007년에 생겼는데 네. 대전지방경찰청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모였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전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모였다. 그렇죠. 대전이 아마 생긴 이래.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성심당, 대전 성심당 유명하잖아요. 네. 빵 축제가 있었대요. 네. 그때 그 빵 축제할 때도 빵이 모여있는 그 베이커리 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꽉 찬 사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랑 비교해도 이번에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인산인해를 이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대전 충청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네. 모이는 게 네, 그쪽, 네, 네. 그쪽 정서인데 네, 네, 네. 근데 저 정도 모였다는 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광주 때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호남 사람이고 둘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대전은 보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가 외부에서 온 거고 둘은 오히려 대전이나 네. 충청, 공주 뭐 이런 데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보면은요, 네. 되게 젊은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데나 화면을 잡아도 젊은 남녀가 다 있죠. 눈에 있어요. 다 들어와. 골고루 있어요. 네. 뭐 남성만 특히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여성이 뭐 적은 것도 아니에요. 다 네.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열기가 더 있고 오히려 이런 집회에 있는 이 여론을 젊은 청년들이 끌어주고 있다. 그래서 30, 40, 50, 60, 70 세대들이 부담 없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게 지금 탄핵 찬성 행진 사진이라는데 아,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기껏해야 한 2, 300명 될까 말까 그렇죠. 하네요. 꼬리가 금방 끝나네. 아니,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행진은 보통 이게 예. 쫙 늘어져가지고 꼬리가 네, 길든가 차선을 네. 많이 옆으로 찾아야 다 찾아야 되는데 되는데. 차선 하나도 네. 한 4, 50m에서 끊기는 것 같네요. 보니까는 굉장히 짧은 아주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날 그 광화문 대전에서요. 앞에, 네. 대전 그 할 때 그 윤상희 의원도 갔었었고요. 네. 또 장동혁 장동혁 의원도 갔어요. 네. 장동혁 의원이 가서 굉장히 발언을 아주 세게 귀에 잘 꽂히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선동하는 게 나무 짝대기도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찰떡같이 비유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비유 잘했잖아요. 네.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을 저의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수억 년을 거쳐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불과 하루 사이에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이 되어 있다. 진화의 진화 이게 메모가 그렇죠. 단계를 거칠 때마다 네. 진화를 해서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이건데. 그 메모 혹시 있나요? 저 나오네요. 네. 저 메모인데 저 메모가 사실 부적이냐 네. 또는 상형 문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7살이거든요. 네. 애가 어렸을 때 한 저거 2살 때, 한 2살 때 혼자 끄적이 놓고 막 좋아하고 이럴 때였었어요. 네. 그런 메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낙서죠. 근데 저기서 자음과 모음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글자를 저기서 찾아서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걸 보고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웃긴 거지. 그러니까 그 보좌 누구냐 할 때 못 받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박히죠. 아니 저거 가지고 설명해서 헌재에서 불러서 근데 강아지가 썼는가 보네 저거는 또 헌재에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저 사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완전히 뭐 공개적으로 막 하는 저것 거지.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또 야, 그거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전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네, 들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봐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마침 또 그거 그 나레이터가 오세훈 시장이야. 네. 오세훈 시장이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한 1년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진짜 옛날인데. 그때 거예요. 너무 웃겨. 소리도 좀 키워봐봐요. 12살 때 외계인과 만난 후 수시로 외계인들과 텔레파시로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김도연 씨. 바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로부터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고도로 발전된 플라넷에서 은하계까지 와 있으며 우리는 21세기 초엽에 대량 상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얼마만큼 열렸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 허경영 씨도 울고 갈 정도로 야 정말 이거 저 사람하고 저 우주의식 중앙회 회장하고 홍장원하고 네네 그렇네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수준이니까. 그렇네요. 참 외계인과 거의 소통하는 수준의 필적을 네. 보여주고 있는 홍장훈 차장입니다. 그 홍장원과 또 그리고 역시 또 박선원이 저 메모에 네.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저기 계속 네. 가필됐는데 네. 가필이 박선원 이상하다. 메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얘기 네.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럴 때 또 늘 등장하시는 우리 또 변희재 옹과 저 변희재 옹과 신혜식 옹 대표가 두 분이 공동으로 네. 공동으로 필적 교류를 했나요? 공동으로 사설 문서 전문 감정기관인 네네. 대진 문서 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더니 박선원 필적하고 동일하다.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대진 문서 감정원이라는 곳에서 했고 이분 대표가 저 감정인은 네. 국가수에서 문서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35년 근무하신 분이 정년 퇴임했구나. 문서감정실에서. 자, 그렇다 그러면 국가수에서 35년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분이 감정을 결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죠. 그리고 네. 적어도 보통은 저런 문서에서 골치 아프면 감정인들이 감정 대상이 되는 문서의 양이 너무 적어서 네? 감정하기 곤란함.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털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감정하려고 하는 문서가 있으면 이쪽 비교 대상이 있어요. 대조군이 있어야 되죠. 대조군이 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쓰여진 네. 문서래야지 이게 비교가 가능한데 어떻게 그래도 박선원의 자연스러운 문서 글씨를 4개나 확보를 했나 보네요. 저는 그 박선원이 왜 트럼프 네. 노벨상 추천했다고 이렇게 그렇죠. 기자들한테 네네네. 보여준 그 수첩 네. 사진. 예. 거기엔 글자가 몇 개 없어가지고 네. 비교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야, 우리가 오늘 4장이나 비교했다는 거 보면 답을 저 예, 수첩 예. 저거 가지고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네, 네. 하여튼 네티즌들 대단합니다. 정말 4가지 버전의 필적을 찾아가지고 충분하게 로우 데이터를 대조군을 찾아서 의뢰를 맡겼더니 네. 감정이 필적 감정 결과가 일치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정하기 어려우면요. 감정 어려우면 이제 대조군이 부족해서 감정 불가 또는 이제 감정이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신 있게 일치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변희재 씨 지금 무슨 파냐고 좌파 아니냐고 변희재는 기분파래요. 기분파, 야, 그것도 괜찮네요. 기분파. 기분파. 자, 음파. 자, 그런데 이걸 헌재에서도요,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오늘 나온 결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늘 나온 결과를 가지고 평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평의회가 아마 열리고 지금 있어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출해서 네, 변호인단한테 보내가지고 변호인단은 바로 이거를 저걸 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헌재에서 그 CCTV를
신청을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CCTV하고 비교해서 홍장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걸로 네. 탁 터는 식으로. 네. 근데 저렇게 감정이 필적이 일치한 걸로 나왔다, 추정된다라고 나왔는데 저거를 무시하고 현재 그냥 결론을 내린다고요? 네. 홍장원 차장 메모를 증거로 채택을 한다고요? 네. 야, 그 결과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네. 들불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네. 헌재는요 내일 최종 변론을 미뤄야 됩니다. 미루고 필적 감정을 헌재에서 따로 한 번 더 해가지고 메모의 신빙성을 따져서 저 네.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하면서 홍장원도 부르고 옆에 받았었다가 박성원도 불러야죠. 박성원도 부르고 그다음에 보좌관도 불러야 돼. 네. 그 보좌가 누군지 계속 안 밝혀 있거든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에서는 보좌관 실명을 확인한 것 같더라고. 이모 씨라고 하는데 뭐 계속 얘기 안 하면 확인하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그 스카이데일리라서. 보좌관이 지금 뭐 현대고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뭐 얘기. 선후배 사이다, 선배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한동훈 쪽에서는 입장을 냈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국정원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긴 냈습니다.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다 했나요? 네. 그래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다. 묘하게 단어를 썼네. 네,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고 선배다. 네, 친구가 아니고 그냥 선배는 있다 이 말인가? 동문이다. 그런 동문이다. 얘기. 네. 선배가 있다 이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정재도 말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밥 한 번 먹은 사이다. 친구가 아니고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네, 밥 한 번 먹은 사이다. 먹었다. 그걸로 이제 했는데 네. 아주 묘하게 어떤 입장을 내고 있긴 합니다. 공수처도 비슷한 입장을 냈죠. 이번에 영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는 뭐 그냥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들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는 영장을 네.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지 체포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청구는 기각됐다. 한 거다. 그 이런 식으로 말 또 돌려요. 네. 처음에 국회 답변할 때는 전부 다 영장 청구 안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음. 이런 식으로 아주 근데 비겁하게. 지금 체포영장도 한 게 아니냐. 네. 공수처가 왜냐하면 서류 한 적이 지금 안 제출 안 했대. 2024년 4-6 네. 영장이 그쵸, 지금 그쵸.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네. 그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만일에 체포영장인데 기각됐는데 안 밝힌 거다. 이러면 아주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이거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 그 발부된 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가 첨부 안 되고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것저것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잠깐 그 대전 얘기 좀 더 넘어가면요. 어때? 전환길 일타 네. 강사가 네.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초환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초환전이라는 게 뭐냐? 이제 물리력이라든가 어떤 전투 무기 이런 걸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얘기한 게 미인계라든가 네. 아니면 이 가짜 정보라든가 선전 선동이라든가 여러 조작 이런 걸 초환전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바로 댓글 부대. 중국에 있는 댓글 부대 규모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랑 비슷하다. 4천만이다. 4천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허난성 인구가 거의 9천만이라 그래요. 네. 허난성 인구의 절반 정도가 댓글 부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이걸 밝혔다고 하는데요. 최대 4천만 명이라 보고 있고 이게 시작 2004년도에 중국 허난성에 있는 중앙선전부에서 인터넷 평론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고용. 이게 무슨 네. 어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예. 오. 제가 조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네. 2004년도에 중국 후난성의 중앙선전부가 인터넷 평론원, 그러니까 원은 학원할 때 원자입니다. 네. 평론원이라는 곳을 공식적으로 설립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을 뽑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댓글 하나당 5마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마오당 오마오당 그 5원이 네. 5마오도 된 거죠. 그리고 네. 지금 물가가 올라서 댓글 하나당 7마오를 준대요. 어. 근데 어쨌든 어원은 이제 5마오당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평론을 뽑잖아요. 그럼 평론의 계급이 있습니다. 평론 계급이 3계급인데 맨 위가 고수 계급, 그다음 중간에 호수 계급, 그다음에 밑에가 사수 계급 이렇게 고수, 호수, 사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고수가 뭐냐? 방향을 잡고 주제를 잡는 역할이 고수예요. 그 다음에 호수가 뭐냐? 다양한 문체를 만드는 게 호수. 재소자들이 수당받지 못해 유급은 아니지만 댓글 활동에 따라 형기를 감형해준다. 이런, 야, 기가 막힌.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옛날에 북한에 뭐죠?
북한에 왜 보내려고 뭐 사형수 이런 분들 네. 모셔가지고 네, 보낸다. 보냈다 뭐 네. 독일 영화 보고 날 쏘고 가라. 뭐 실미도 실미도 같은 경우 이제 그거 빗대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야. 형량을 이제 감형받으려 그러면 댓글 부대에 참여해라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야, 그랬었고요. 아까 말한 호수가 다양한 문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체로 쓰면 티가 나니까 네. 다양한 문체 담당하는 사람이 호수 계급이고요. 사천성 한왕산 감옥 복형 인원 통신원 이렇게 써 있네요. 동신원. 야, 네. 그러네. 야, 그러니까 복형 재소자 중에 통신원이다. 통신원이 이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야, 이거 댓글 부대가 통신원인 것 같은데. 감형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말한 사수가 이거예요. 사수가 옮기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저 통신원이 아마 사수 계급이 아닐까. 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하는 거죠. 똑같이 그냥 뺏기는 거. 네, 단수 작업하는. 그렇죠. 옮기는 거. 네. 이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디가 중국에서 왜 가짜 아이디가 엄청 많이 만들어요. 엄청 많죠. 뭐 100원 주면은 가짜 아이들을 뭐 1000명씩 준다 아마 이런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당 국가에 가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네. 왜곡시키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2023년 8월에 있었던 한중 축구 8강전 아시안 게임. 네. 그때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응원이 더 많았잖아요. 네. 중국 응원한다는 사람이 56%인지. 아니요, 최고가 92% 찍었어요. 최고가 92%. 아니, 한국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가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응원은 92%가 중국 응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같은 시간 네이버에서는요, 네. 94%가 한국을 응원해요. 아, 이상하죠? 그때 왜, 다음은 완전히 장악된 거네. 그죠. 이거 왜 차이가 나냐면 네. 네이버는요, 로그인을 인증을 해야 돼. 아. 근데 다음은요, 인증 안 합니다. 그냥 해도 돼. 그냥 오픈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들어가지고, 야, 좌표 찍어가지고 중국 응원을 막 한 거예요. 한국 응원하는 사람이 210만 명인데 중국 응원은 2,305만 2,300. 서울은요, 경기도. 서원이 4천만이지. 서원이 4천만이야. 서울 아. 그지 맞네. 4천만 명 중에서 절반이 왔네 지금. 아, 진짜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댓글에 국적 표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국적 표시가 됐다면 2천만 명이 들어왔겠습니까 중국에서?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국적 표시를 해버리면 그 댓글에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죠. 영향 안 받죠. 중국. 우성훈기가 그렇죠. 옆에 달려 네, 있으면 그래서 안 받죠. 전혀 그 사람이 뭐라고 썼든지 보지도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아무 상관이 없지. 우리끼리 응원을 또 하는데 여론 조작인 걸 알고 근데 야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각을 해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여론이 중국한테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까지 실제 일어났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홍장원, 박성원 필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 그래요? 저희 벌써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감정서까지 다 보여드려가면서. 네, 감정 다 얘기했습니다. 감정 결과 나온 거. 감정 결과 나온 거. 물론 이제 이 감정 결과가 국가수 출신의 사설 감정인이 한 거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리고 변희재 신혜식 대표가 공동으로 의뢰한 거긴 하지만 하여간 감정 결과 일치한다고 나왔으니까. 네네. 일치 안 한다고 보려면 일치 안 하는 이유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박선원 이제 의원의 메모가 총 4가지 이렇대요. 여인영 사령관과 대화하면서 작성한 메모가 2종류. 네. 그다음에 트럼프 노벨상 추천하면서 그 메모. 추첨에 네. 하나. 네. 그다음에 청와대 시절 2007년 청와대 비서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작성한 메모 하나. 이렇게 총 4가지 메모를 확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비교가 돼.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쓴 거. 그렇죠. 어때 긴장하지 않고 네. 딱 어때 세팅된 장소가 아니 평상시에 쓰는 평상시에 메모. 쓰는 메모. 그렇죠. 그 메모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이건 동일이다. 이제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변론 제기해서 홍장원, 박선원 불러서 공개 재판에서 직접 글을 써서 공인 필적 감정을 해야 한다라는 네. 주장이 나왔다는 거죠. 참, 왜 이렇게 박선원은 지가 안 쓰고 국정원이 공작했다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박선원하고 메모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일부러 공작을 해? 그럼 공작을 했으면 박선원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홍장원도 저 짝대기 글자 있지 않습니까? 짝대기 네. 메모. 저거를 이게 헌재 재판관 앞에서 똑같이 써버려야 돼. 네. 이것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까 그 외계인과 왜 텔레파시 통화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그거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보라 그렇죠.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공들이 그 내용으로 한번 다시 써보세요. 네. 그러면 써보고 읽어보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신의 계시 맞는 게그 교회에서도 이게 방언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방언 듣고 뜻을 해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방언하는 사람보다 해독하는 사람이 더 신기하거든. 이걸 해독을 한대. 그러니까. 근데 내용은 항상 비슷해.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야. 예, 맞습니다. 박선원의 저걸 공작했다, 조작했다 얘기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네. 박선원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 옆에서 맞아. 주문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문하는 거. 의원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의원 빼나라고 했다고 해야지. 의원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이 당황해서 말을 못하니까는 자기가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이 요것도 안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예, 다시 한번 살짝 틀어주세요. 보여드리면. 네. 네. 끝났습니다.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저거 조그맣게 얘기해서 복화술처럼 들리지만 의원들 빼내라 해. 뭐 인터뷰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의원들 빼내라 해야지. 그러니까 또 의원으로 말이 바뀌어. 네, 의원 바뀌죠. 바로 바뀌어. 그러니까 인원 요원에서 의원 네. 바뀌는 게 저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게 저 진화하는 과정이 네, 진짜 그렇죠. 저 홍장원의 메모 진화와 곽종근의 인터뷰 진화가 그렇죠. 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일관성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증언도 조작하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면은 메모도 충분히 네. 조작하고 본인이 고칠해가지고 저 보세요. 단백질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이제 직함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모스 부호 같지 않습니까? 네, 저걸 모스 부호를 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사람 이름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아니, 첫 번째 메모도 황당한데 두 번째 메모는 더 황당한 그러니까 저는 1, 2번이 바뀐 게 아닌가? 1, 2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 당황해서 약간 지금 뭐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메모가 더 황당한데. 그러니까 1, 2번을 바꿔서 해야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당황해가지고 순서를 바꿨는데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닌가? 와, 이런 진짜 생각도 듭니다. 이 공작의 끝을 보여주는 박선원과 김병주 진짜 공작의 끝을 보여줍니다. 박선원. 전 세계의 네. 웃음거리. 저거를 헌재 재판의 모습으로 나오네. 맞아요. 저거를 풀어봐라. 저 모습을 누가 썼느냐. 그리고 저거를 해독해봐라. 이걸 헌재 앞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모스부호는 이 규칙이 전신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그렇죠. 점과 줄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게 짧게 누르느냐 길게 이거 누르느냐. 전산기로 길게 누르냐 짧게 누르느냐지 저게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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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게 저렇게 중간에 꼬부랑이 있으면 네, 네. 이게 그렇죠. 점인지 네. 아닌지 네. 아무것도 몰라. 맞습니다. 참. 저걸 보고 정서했다는 비서, 그러니까 그 보좌관, 그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정말 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닌가. 신의 목소리를 나는 들을 수가 있어. 근데 그쵸. 그건 좋아. 근데 그거를 대충 깔겨놨는데 그걸 해석해. 그 사람이 더 신이야. 저는 이쯤 되면 그분이 양심 고백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보좌관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인데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마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저걸 정사한 적 없습니다. 네. 라고 양심 고백을 해야죠. 지금 김병주 의원하고 홍장원 차장 눈치 보고 있어서 지금 정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심 고백을 하라. 힘을 내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그때 저 재밌는 거 얘기하셨던 걸 또 하나 짚어드리면 마지막으로 네. 비밀 경찰. 비밀 경찰. 공자학원. 공자학원하고 비밀경찰.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아주 잘 찝어졌죠. 자, 일단 비밀경찰 들어갑니다. 2022년 12월입니다. 국제인권단체죠.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는 곳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몇 개국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이 여러 국가에서 비밀경찰을 네. 운영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국에 하나 있었죠. 송파구에 있는 중식당, 동방명주. 여기 주인 이름이 왕화이 주인이라는 곳인데, 왕화이 주인이 단순히 중국 식당 사장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중국 신화통신의 한국 채널 대표를 겸임했습니다. 신화통신 아시죠? 중국 통신이란 데는 그냥 중국의 정보기관이야. 네, 정보기관이야. 정보기관이죠. 말로 통신하는 그렇죠. 거지. 말만 통일사고 네. 기자의 신분을 가장한 정보위원이에요. 통신, 한국시보, 그렇죠, 그렇죠. 네, 글로벌 타임즈 이거 네, 네. 중국 정보기관. 인민일보, 뭐 인민망 그렇죠. 이거 다 그냥 스파이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중국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그런 신분으로 있었었고요. 여기가 그래서 비밀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이 찾아갔는데 이거 간첩으로 우리가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첩법이 없어. 간첩법에 중국 해당 안 네. 되거든요. 중국에 해당해. 그렇죠. 간첩법에 북한만 해당되기 때문에 간첩법으로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송파구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저 식당에서 사람 아직도 한국에 있던데. 한국 있어요. 한국에 있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왜 못 나가요. 그리고 식당에서 바퀴벌레 나오느냐,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걸로 지금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간첩을 보고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고 바퀴벌레 나왔다고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부르스는 간첩을 식당 주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제 그런 황당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공자학원. 여러분 네. 공자학원이 중국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뭐냐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교육하는 것. 중국 문화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겉으로는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저기도 스파이 양성소 비스무리하던데. 그렇죠. 네. 실제로 가면요 거기서 중국에 대한 이제 이념이라든가 네. 중국 관련된 첩보 활동들, 그러니까 거기서 학원을 가장한 학원 강사들이라든가 수강생들이 첩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크게 한두 개 생기는 줄 알았더니 전국에 100개가 넘는데. 전국에 100개 넘고요. 대학교마다 대학도 들어왔어요. 대학교마다 하나씩. 대학도 들어갔고 충청권 대학에 5군데 들어갔는데 충북대, 충남대 등 순천향대 등 이런 곳에 공자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돈으로 그걸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거죠. 인구가 10억이니까 이 사실 그런 돈은 푼돈인 거예요. 한국에서 뭐 10억, 30억 쏟아부어서 학원 운영하는 푼돈인 겁니다. 또 요즘 대학이 어렵잖아요. 학생들도 제대로 못 모으는데 중국에서 10억, 20억 중국 주면서 학생들이 지금 8만 명, 10만 명이 와서 그렇죠. 학비를 네. 내주니. 그렇죠. 대한민국 학교를 대학들은 대신해주니까. 중국 사람 없으면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이 안 되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자학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거고요. 서울에는 2004년도에 처음 들어왔고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 국가에 550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개가 우리나라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진짜 많은 거죠. 진짜 많죠. 왜냐? 한국은 분단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아니 한국에 공자학원이 서울경찰청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어디죠? 바로 옆에 저 옆에쯤 공자학원 있어. 중국 문화청. 중국 청계 공자학원이야. 저기가 왜 위치가 아하. 저기 있겠어요. 아하. 서울경찰청에서 뭐 하는지 파악하려고 있는 거지. 도청하려고 있는 네. 거예요. 도청하려고 있는 거예요. 도청하려고. 아니 원래 그 중국 사람들이 야. 무슨 산속에 있는 이상한 네. 외진 집을 네. 이렇게 뭐 호텔로 쓰겠다 그러면서 네. 호텔로 개조하겠다 그러면서 사가지고 보니까 왜 샀나 했더니 그 앞에 스위스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 F-35가 뜨고 내리는데 그 앞에다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호텔은 영업을 안 하고 거기서 F-35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야, 저 위치가 저게 그러니까 아니, 중국 사람이 저길 가겠냐고요. 그렇죠. 저기서 지금 저 위치가 아주 묘합니다. 저기서 시점에서 보면요. 아마 여러분 그 첩보 영화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고급 기술인데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에도 대고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창에 는 떨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 떨림을 옆에 주한중국문화원 딱 그렇죠. 있잖아. 저 네. 떨림을 간파해가지고 대충 어떤 대화인지를 다 파악이 알죠.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에 있는 CIA라든가 FBI는요, 그런 식으로 범죄 현장이나 테러리스트를 파악을 한다 그럽니다. 아마도 저렇게 중국 옆에, 그 경찰청 옆에 있다 그러면 저기서 우리나라 치안이라든가 또는 각종 첩보들, 왜냐하면 특히 국정원에서 그 대공 그 수사권이 넘어갔잖아요. 네.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대공수사권 그렇죠. 때문에 대공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대공수사권이 어떻게 보고되는지 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옆자리로 옮긴 게 옆자리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까만 차 서 있는 게 이상하다. 까만차 썬팅이 지금 빠방하게 돼 있죠. 네, 저런 그렇죠. 차들 안에 보통 그렇죠. 교육원 그런- 문화원에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저런 차들 안에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청 시설은 그냥 건물에다 설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만일 압수수색해가지고 그쵸? 털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대형 밴 안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 밴 가지고 세워놓고 딱 이거 해서 하고 뭐 하는데 서울경찰청 옆에 그냥 바로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예요. 네네. 스위스 상권 호텔 사들인 저거군요. 순항한 중국인 그 뒤에 F-35 기지.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공공 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호텔쯤은 정말 가볍게 사버리는 그리고 중국 자본입니다. 미국 그 주요 군사 기지 옆에 있는 네. 그 건물들 이런 거 네. 중국 사람들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군사 기지 안에 있는 내용 파악하려고. 그렇죠. 몇 명이 네. 움직이고 무엇을 보고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려고 그런 거겠죠. 야, 정말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총 29개예요. 그 29개 공자학원이 정식으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요 대학교들마다 공자학원 지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한국 내 공자학원 수가 몇 개예요? 한국의 공자학원이 23곳. 23곳. 저 2020년에 그랬는데 그 뒤로 더 늘었을 거고. 지금 훨씬 2020년 훨씬 지금 2025년인데. 네. 그때 이후로 훨씬 더 그렇죠. 늘었고. 생각해보자. 지금 문재인 정권 기간이 지금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문재인 그렇죠. 정권 기간 때 얼마나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을 했습니까?
그때 그렇다면 막 엄청 침투해서 들어왔겠죠. 저기 초중고 130이고 단체 12곳 교육 네. 한 곳, 대학 한 곳 때 공자 학당, 공자 교실이 있대잖아요. 네. 저런 지부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고. 자, 저렇게 공자 학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중파를 양성하는 겁니다. 친중파를 양성하고 첩보 기관들, 첩보 요원들이 저기 와서 정보를 교류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도 가만히 있지 않죠. 국정원도 지금 공장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네. 교육도 듣고 공장원에. 가서 중국어도 배웁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저 첩보 활동을 우리 국정원도 방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치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급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기죠. 맞네, 다 귀에 꽂고 네. 있는데. 근데 여기 안 꽂고 있잖아요. 또 네네네. 그냥 알아듣는 거지. 저 성황. 이름 저 특이하다. 김참, 오헌, 성황, 이진. 예, 외자가 왜 이렇게 많지? 예. 오헌은 확실히 저건 이상해. 예. 그죠. 오자도 좀 뭐 네. 알파벳도 바꿨더라고요. 네. 원래 처음 얘기됐던 거에서 그냥 결- 동그라미 오자로 그 바꿨죠. 쟤네들 저거 싹 다 지웠어요 또 그러고. 네네. 보니까 나는 헌법적 연구관은 좀 중국 나오네요, 사람이 저기. 할 수가 있다며요.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난 못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OUE 지금 저걸 쓰다가 그러니까 중국어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발음되는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나중에 한국식으로 O로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응. 야, 참 저렇게 사회 우리 그 정부 부처의 주요 요소마다 저렇게 뭐랄까 시험이란 제도를 네. 이제 이용해서 시험 잘 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상은 자기 쪽인데 시험 보는 이제 재주는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양성을 해가지고 정부에 투입하거나 사법부에 투입시키는, 침투시키는 이런 거를 했었는데 옛날 김일성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이 내려보내 사법장학생. 사법부, 그러니까 교지에 보면 서울대라든가 그러니까 연고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사법시나 행정고시를 봐라라고 해서 정부의 주요 이제 인사로 침투를 해라라는 교지를 내려 보냈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마흔여기가 났었죠. 아니야 마흔여기. 그 대표적인 모델이 여기 그쵸 인민 노래 사건에 네, 마흔여건 지하 마흔여건 혁명당. 당시 마흔여건 알던 모든 사람들이 마흔여기 판사가 됐다 그러니까 판사가 된 것도 다 뭔가 있다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 새빨간 사람인데. 예. 지하 혁명당의 핵심 요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야, 근데 그거를 딱 건물관 침투를 김용규의 증언이다. 그 나오네요. 네. 나오네. 자, 김일성의 교시로 얘기 나오네요. 자, 즉 고시원에 가서 10군데 정도 해가지고 1년에 평균 6명씩 해서 60명의 사법고시를 합격시켰다. 30년 동안이면 1,800명이다. 야, 김영국 간첩이었던 김영국 씨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장학금.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의심스럽다. 이런 네. 정도로만 예. 의심스럽다. 예. 아니 그리고 미치겠다. 이미 예. 고든창이랑 그 모스탄의 연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중국 사람 얘기 나오고 네. 뭐 심지어는 고든창은 화웨이 시스템하고 그 텐센트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다. 2020년, 2024년에 그 얘기를 쫙 하거든요. 네. 네. 어제 했던 내용이네요. 네, 어제 했던 연설했던 네. 내용이네요. 네. 지구에서 아주 셉니다. 가장 취약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팩은 한국에서는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차가운 거리에서 좌파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자유의 전사들이여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와 독재, 자유와 억압, 선과 악의 싸움에 있습니다. 선과 악. 그리고 자유의 전사로서 우리의 입장을 지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명연설이네요. 네, 웅장해집니다. 진짜 네, 들어보면 진짜로, 예. 웅장해지더라고요. 저것도 웅장해지고 단연명 대사 얘기하는 것도 정말 웅장해지는데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분은 뭐 이렇게 세워서 인사도 시키고 지금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고든창을 네. 고든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실 트럼프의 뜻을 그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죠. 네. 내 뜻은 고든창의 말과 같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 온다고 맨날 큰 거 온다 하는데 저게 그 큰 건지 아니면 더 큰 게 있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도 크긴 커요 사실. 그렇죠. 이 정도면 예, 충분히 예. 큰 거지. 미국이 뭐 트럼프 앞에서 저 정도 얘기가 막 나오는데 지금 이것 네. 때문에 쫄아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음. 보수 호소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심지어는 박찬대가 무슨 청년위원회 맞아요. 그거를 예. 국회에서 하면서 태극기만 보면 뭉클하다는 저것들이 야, 미쳤나? 좌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국기에 대한 경례,
이것도 하지 말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하지 말자. 애국가도 안 부르고 애국가도 부르지 말자 그러고요. 난리치는 놈들이 갑자기 네. 태극기를 보면 그리고 뭐 6.25 전쟁도 북침이에요, 북침. 진짜.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갔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도 미국이 유도했다 그러고 정말 황당무계한 그 선동선정을 당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갑자기 보수로 저렇게. 합니다. 네. 자, 검사 사칭했던 이재명 대표죠. 보수 사칭. 예. 총각 사칭도 했고 이제는 하다 못해서 보수 사칭까지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야, 나 참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진짜 이재명 입장에서 약간 쫄을 수도 있는 게 지금 거의 밥 다 돼서 이제 한 숟가락 떠 넣어야 돼. 여기서 지금 똥물이 미국에서 확 날라와가지고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순간 네. 이재명 그냥 골로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한 순간만 삐끗하면 그렇죠. 청길랑 떨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요 대안이 없습니다. 이재명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그냥 거예요. 가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일극체제 하에서 무조건 어떤 식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정체성까지 버려야지. 네. 부정하고 버리는 이런 선택까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병주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이번에. 지금 김병주하고 그렇죠. 박선원 둘이 사실상 작업한 네. 건데, 네. 김병주가 근데 며칠 전에는 자기도 회유한 거 아니니까, 회유했단 말 좀 이제 그만 좀 하라. 회유 아니다. 그런 소리까지 해서, 저도 쫄았구나. 쫄긴 쫄았구나. 라고 했는데, 김병주랑 곽종근이, 김병주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포스타로 부사령관 할 때, 밑에. 그때 핵심 참모였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관계니까, 저렇게 설레발을 친 건데, 707 단장 해유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미안하고 안 할 테니까? 것들을 저게 지금 아니요, 그렇게 끝날 전혀 일입니까 지금? 하지 저것 때문에 않고 지금 헌재까지 왔는데 장님, 탄핵까지 왔는데 회유한 거 미안하고 앞으로 안 할 테니까. 너한테 프레임까지 씌워줬는데 나한테 좀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야 내랑 공장의 원흉이 김병주 의원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했는데 내랑 공작이 지금 미안하다고 해요? 김병주가 곽종근 앉혀놓고 박선원이 그쵸. 옆에서 뭘 이렇게 적는 그- 척하면서 그쵸. 의원 빼내라고 해. 의원 빼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내랑 공작을 이렇게 장본이는데 야 미안하다고 저렇게 넘어갈 일입니까? 지금 저 김병주도 지금 쫄았습니다. 네. 곧 정리가 되면요 먼저 깔아앉으면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전부 다 체포돼 수사받아야 됩니다. 오동훈, 어떻게? 예, 김병주, 오동훈, 박선원, 동훈, 예. 그리고 그 우리법 사남매. 그렇죠. 서부지법, 예. 서부지법에 이순영 이순영부터 해서 예, 뭐 차은경, 그다음에 예. 차은경까지 전부 네. 다 전부 다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이광범 LKB 대표죠. 네. 그분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사건 전부 다 일감몰이 해가지고요.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한 LKB가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커가지고 70명까지 대폭 급성장을 합니다. 이건 이 문재인 정부 일감몰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그분이 누구죠?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입니다. 이광범 변호사가. 이광범 창립 멤버.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수사 단계부터 영장 단계, 그 다음에 탄핵 소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헌재 단계까지 이렇게 네 군데 네 단계가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을 완전히 그냥 묶여가지고 뭐, 짬짬이로 했다.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저기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저기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게 지난주 갤럽 예, 나왔죠? 갤럽은 좀 이상하게 떨어지게 나왔죠. 네, 이상하게 나왔죠? 요것도 마사지 받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리얼미터는 눈치를 좀 봐요. 리얼미터는 심지어는 그 리얼미터 사장이 원래 국힘에서 그쪽에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자기는 또 그러더라고요. 좌파들은 나를 우파라고 욕해요. 그렇죠. 우파는 날 자파라 욕하고 이러면서 우파는 자기 나 아니에요 우파라고 하면서 하면서. 눈물 쭈룩쭈룩 흘리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리얼미터 상당히 공정합니다. 상당히 정확하고 있다 보고 왜 이게 그러냐면요. 갤럽에서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갤럽에서 꼭 이상하게 나온 리얼미터가 좀 그렇죠. 그걸 바로 잡아주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뭐가 반영됐냐면요. 공수처의 그 영장 허위 답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도가 되고 나서 한 여론조사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잡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박빙으로 갔고 그러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좀 더 거리가 좁혀지면서 그것도 좁혀졌어요. 네, 좁혀졌습니다. 네, 헌재 그렇게 해서 공정 불공정 이것도 다 그렇죠. 오차 범위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진짜 여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결과가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 결과는 지난주에 공수처 허위 답변, 공수처의 거짓말이 밝혀진 게 반영된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러면 재판관들이요, 4대 4에서 한쪽이 몰아붙이거나 문영배 재판에 선동을 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뒤에 내 소신을 지원해주고 믿어주는 여론이 있구나, 민심이 네. 있구나라고 해서 소신껏 양심껏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헌재는 4명은 뭐 때려 죽여도 우리 법 사남면은 어차피 인용으로 가지만 다른 4명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렇죠.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헌재를 압박해야 되냐면 이 4명이 휩쓸려서 저쪽으로 가지 않도록 소신 있게 기각적으로 판결을 쓸 수 있도록 이 4명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놓으려면 우리가 3.1절에 광화문으로 와장창 쏟아져 나와서 압도해야 돼요. 압도. 그렇죠. 예. 지금도 뭐 물론 당연히 찬반 집회라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반대가 압도적이잖아요. 찬성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숫자로는 그렇게 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태극기 집회는 뭐 틀딱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뭐 찬성 집회는 아예 사람 자체가 안 모이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2030 MZ 세대가 특히 대학생들, 야 대학생 이것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연대 고대부터 해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를 벌써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대도 한다 그러고요. 더 놀라운 거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대, 조선대, 전남대도 타국 탄핵 반대 시위를 시국선언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아 그리고 중앙대도 한다 그래요. 중앙대도 한다 이재명 대표의 모교 아닙니까? 거기서도 할 정도로 야 부끄러운 선배 1위라고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중앙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탄핵 추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해서 시국선언을 할 정도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탄핵 반대 시국에 참여를 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부산대 오늘 했나요? 시국선언? 부산대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요. 아, 그래도 뭐 그 학교 측에서 되게 반대하고 막 그 못 열게 하고 그래서 정문 앞에서 한다고 그러더니 정문 앞에서 결국 했군요. 그게 총장이 좀 그래. 네, 총장이. 그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총장 확실히 저쪽입니다. 네. 하여튼 뭐 조국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면 탄핵 반대라 그 탄핵 찬성이라고 오는 사람들 보면 민노총 아니면 뭐 전장년 뭐 이런 그렇죠. 예, 좀 대진년 뭐 이런 데인데 민노총은 지금 이번에 드러났죠. 네. 그 간첩 사건 지금 공소장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제가 잠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북한 이제 문화국이라는 곳에서 보낸 민노총이 보낸 지령입니다. 그게 뭐라 나왔냐면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 측근들을 집중적으로 공세라.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피워라. 워딩이 딱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측근을 집중 공략을 해서 대통령 탄핵의 불씨 피워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잘 따져보면요. 정말 탄핵의 불씨를 이재명 대표가 정말 충실하게 피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9번의 탄핵을 연이어합니다. 23번의 특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 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능을 못하도록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집요하게 3번이나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측근과 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북한에서 내려보낸 민노총에 내려보낸 지령이 혹시나 민노총을 거쳐가지고 이재명 대표 넘어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쪽에서 지령이 하는 지령하고 똑같은 너무 짓을 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지령대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눈만 껌뻑거려도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에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나간 사회적 갈등이 간첩 지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변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히 변론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북한의 지령입니다. 검찰 뭐야? 수사 개시. 오케이. 네. 오, 3시 5분 좀 전이네요. 네,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해서 그렇죠. 영장 쇼핑 논란. 그렇죠. 이건 뭐 지금 검찰이 당장 수사하기 시작하면 뭐 바로 한 사흘 나흘이면 오동훈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압색을 해야 됩니다. 압색을 해가지고요.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되죠. 바로. 그렇죠. 네. 핸드폰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하고 저녁 만찬했던 와인을 먹었던 그 자리에 있던 오동훈이 서부지법 판사들과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서부지법 판사들 딱 이순영하고 한번 이렇게 좀 간을 보고 동부하고 중앙하고 동부에서 다 기각되니까 서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영장 넣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간을 본 거 아니냐
마은혁하고 마은혁하고 했든지 뭐 그렇죠. 정계선하고 했든지 정계선 했든지 아니면 뭐 이순희하고 직접 했을 수도 했든지 있고. 창경 했을 수도 있고 신남미하고 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3쿠션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직접 했을 수도 있죠. 마은혁이랑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텔레그램 폰으로 아마 통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네. 검찰이 오동훈에 대해서 수사 개시했다. 이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예. 오동훈의 이 행번방 이것도 경찰은 지금 뭐 탄핵 그 공소시효 어쩌고 하는데 그 공소시효 안 지났습니다. 이것도 수사해야 돼요. 네. 이걸 사실 수사를 해야지 문영배가 확 쪼는데. 그렇죠. 예. 네. 빨리 핸드폰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작에 모든 열쇠가 다 담겨 있을 것이다. 네. 그 이거 생각하고요. 정리하신 분이 있네요. 연세대, 서울대, 경북대, 고대. 오늘은 숭실대와 부산대에서 시국선언을 했고, 했고요. 26일에 이대, 인하대, 단국대, 27일은 서강대와 영남대, 28일은 성균관대와 한동대 이렇게 예. 잡혀 있다고. 아까 말한 조선대가 28일 지금 예고했었거든요. 28일 네. 날 어떻게 될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 조선대도 얘기가 났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이날 중요한데 3월 1일 날 전국에 있는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들이 해화동에서부터 미네르바, 네. 미네르바 거기서 다 모여서 우리 시국선언을 하자라고 네. 지금 계획을 잡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날 되면 미네르바 거기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과 여의도가 정말 압도적으로 꽉 채워지지 않을까. 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큰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해화역에서 광화문에서 결국 합쳐지네요. 네. 합쳐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청년과 40, 50, 60, 70이 다 모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연구관 3년과 울산지법 2년을 정계선과 오동훈이 같이 근무했다라는데 한번 정계선 프로필하고 오동훈 프로필 한번 봐봐요. 연도가 같은지 헌재 연구관과 그걸 같이 했는지. 네. 오늘 숭실대도 했다고요. 네. 아니 그냥 쭉 한번 보면 정계선 걸 먼저 보면 헌재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파견을 해가지고 울산지법 정계선과 오동훈이 헌재 연구관과 울산지법 2년을 같이 했다. 울산지법 그러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헌재 연구관을 한 거고 2013년부터 2년간 울산에서 2년 그러니까 5년을 같이 있었는데 자, 이 오동훈은 울산에 있었네요. 2010년부터 헌재 파견 그러네. 헌재에서 같이 있었네. 그리고 울산지법에서 2년 같이 있었네. 진짜 울산에서. 그러네. 오동훈과 정계선이 통화했는지 확인하면 되겠네. 그렇네요. 네. 오동훈과 정계선이 통화했는지 확인하면 네. 이거 작업한 건지 아닌지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영장을 칠 때, 내가 칠 테니까 받아줘. 그래, 너는 치기만 해, 내가 받아줄게.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증거가 핸드폰에 오동훈이 남아있겠네요. 사적인 자리에서 베프가 정계선이라고 했다. 오동훈은 69년생인데 서울대 동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계선은 저랑 같은 학번인데 나이는 한 살 많습니다. 예. 의대 87학번으로 들어왔다가 정계선, 서울대, 그렇죠. 예, 네네. 서울법대로 옮겼거든요. 예. 근데 학번이 이제 88로 갔다고 하니까 아마 친구를 먹었을 수는 있죠. 연수원 기스가 동기다. 정계선과 오동훈이 둘 다 27기야. 네네. 예, 그러니까 완전 깐부네. 깐부네. 깐부. 완전 깐부네. 같은 연수원 동기에다가.